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4일 화요일 아침 9시 27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딱히 어떤 시장의 위험 신호 이런 것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잘 올라가고 있죠. 어젯밤 시장에 영향을 미친 거는 그 제조업 지표가 좀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뉴스 타이틀에 보시면 제조업 위축이라고 되어 있죠. 지표가 예상에 부합하지 못했다, 예상을 하회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젯밤 재밌는 거는 그 지표가 이렇게 안 좋았는데 이 지표에 대한 반응이 평상시와 조금 달라졌다라는 점입니다. 평상시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평상시에는 경제 지표가 안 좋다, 미국 경제가 조금 안 좋아지고 있다 라고 하면은 이것이 금리나 기대감을 자극시키면서 채권과 금리, 그러니까 금리와 달러가 하락을 하고 그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움직였지 않습니까? 근데 어젯밤에는 이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젯밤엔 반응이 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어젯밤엔 경제지표가 안 좋았죠. 근데 경제지표가 안 좋은 게 금리나 기대감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금리와 달러가 떨어졌는데도 근데 주식시장의 반응이 일단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미국과 유럽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는데 보시면 이제 미국 증시 기준으로 조금 살펴보면은 금리가 크게 떨어지고 달러가 크게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금리에 민감한 러셀 지수가 움직인 게 아니고요. 정작 러셀 지수 쪽은 분위기가 안 좋았고 전반적인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는 좀 빨간색이 더 많아갖고 안 좋았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죠. 어젯밤 나스닥과 S&P가 올랐는데 이건 엔비디아의 새로운 칩 발표다 그런 내용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거지. 하여튼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별로 별로 좋지는 않은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의 반응이 이런데 이게 그러니까 예전과 좀 달라진 것 같다고요. 지금까지는 지표가 안 좋으면 주식시장은 환호했는데 지금 지표가 안 좋았는데 환호한 게 아니죠. 오히려 약간 우려가 좀 드러났습니다. 이걸 보고 경기 침체 우려를 주식시장에 반영하고 있다라고까지 그렇게 세게 이야기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하여튼 글쎄요, 미국의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 후퇴하는 점들이 주식시장에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일단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런 지표 때문에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아직은 좀 확인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어젯밤에는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후퇴된 것들, 이런 점들이 좀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긴 합니다. 약간 미국 경제가 안 좋다, 이런 것들이 시장을 움직인 하나의 좀 재료가 되긴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국제유가 같은 것도 어젯밤에 급락했거든요. 이게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후퇴됐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이렇게 급락한 것이 아닌가, 한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물론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요. 지난 주말에 오펙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감산 합의를 하긴 했는데 내년 9월부터인가는 다시 산유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반영했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3% 하락했다라고 하는데 제 생각엔 조금 좀 물음표, 약간 설명력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차라리 경제지표와 관련해서 해석하는 게 더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이 러셀 지수 이런 친구들이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게 더 이상 어떤 금리나 기대감으로 모든 것이 잘 될 거야라는 그런 논리가 약간 지금 후퇴하는 그런 논리가 좀 변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변화가 나타난 건 제 생각에 이제 지난주에 발표된 시카고 PMI의 영향이 좀 큰 것 같긴 하거든요. 시카고 PMI가 30몇이 나왔죠. 시카고 PMI가 30몇이 나온 거는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 금융위기 때나 아니면 20년에 코로나 났을 때나 그때 경기 침체 세게 왔을 때 그때 수치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놀란 가슴이 어젯밤 ISM 제조업 지표를 보고 다시 한번 놀라서 시장의 반응이 안 좋았던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PMI, 시카고 PMI 발표 이후에 good is bad였죠. 또 그리고 bad is good이었는데 지금 이 시카고 PMI 이후에는 지금 이제 bad is bad, good is good 이런 관점으로 지금 시장이 약간 바뀐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 조금 더 지켜는 보자고요. 하여튼 어젯밤에 시장을 움직이는 논리가 약간 바뀐 것 같다. 평상시에는 분명히 주식시장에 환호를 했을 텐데 시장의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표 이야기를 좀 해봤고 하여튼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엔비디아만 올랐다. 시장 분위기가 별로 좋지는 않았다. 금리가 떨어졌는데 왜 이렇게 빨간색 종목들이 많냐. 이거 좀 의문을 가질 만한 부분입니다. 하여튼 어젯밤에 엔비디아는 새로운 칩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5% 가까이 상승 마감하면서 나스닥을 좀 살려줬고요. AMD도 뭐 신규 칩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반응은 별로 좋지를 못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어젯밤은 주식시장에 뭐 재밌는 일들이 있었죠. 어젯밤은 뭐 전산오류 이런 걸로 인해서 그 버크셔 해서웨이 뭐 이런 회사가 99% 폭락으로 표시가 되는 등 좀 난리가 좀 있긴 있었죠. 그래서 거래가 뭐 잠시 중단되고 네, 거래가 잠시 중단되고 그렇긴 했는데 뭐 시장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일종의 해프닝으로 뭐 끝난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막 장중에 특정 종목이 마이너스 99%로 표기가 되고 특정 거래소 시세가 뭐 한동안 잘 나오지 않고 그러더라고요. 거래가 중지되고. 하여튼 재미있는 밤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 국제유가 폭락했죠. 그것 때문에 에너지 섹터가 이렇게 급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를 일단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조업 위축 때문에 놀랬다 이겁니다. 어젯밤 주식시장은요. 뭐 채권시장도 그렇고요. 제조업 지표를 그래서 잠깐 본 지수를 좀 살펴보자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타났습니다. 뭐 빨간색이 많죠. 예상을 하회했다라는 겁니다. ISM 제조업 고용은 괜찮아요. 보니까 고용은 예상을 상회하는 등 고용은 괜찮았는데, 근데 보시면 ISM 제조업 나머지 지표들이 다 부진했습니다. 신규 주문도 감소하고 뭐 그냥 PMI 자체도 예상 하회하고 프라이스 가격 자체도 뭐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서 시장은 평상시였으면 이걸 호재로 받아들였을 텐데 호재로 반응을 하는 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젯밤은 그죠? 나스닥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은 이제 금리하고 상관없이 지 혼자 움직인다라고 지 혼자 움직이는 것 같다라고 지난주쯤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하여튼 나스닥은 지 혼자 움직였습니다. 그죠? 금리고 뭐고 간에 나는 잘 모르겠다. 나는 나스닥 나한테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의 움직임이 중요한 거지 금리고 뭐고 나는 관심이 없다. 하여튼 이런 관점으로 나스닥은 계속해서 혼자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죠? 그래서 지금 언젠가부터 이런 현상도 계속 지속되고 있죠. 엔비디아이냐 아니냐, 엔비디아와 엔비디아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에 약간 좀 이런 분류가 좀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 좋으면 이 돈이 전부 엔비디아로 가고 엔비디아가 안 좋으면 이 돈이 전부 시장으로 퍼져나가고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다. 그리고 하여튼 마이크로소프트가 요즘에 계속 부진한데요. 마이크로소프트 덕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액 1위인데 얘가 부진한 덕분에 나스닥이 요즘에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일단 여기까지 쭉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 특별한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쭉 다 뭐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참 GDP 성장률 전망도 조금 많이 하회했습니다. 그죠? 이것도 사실 호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평상시였으면 호재로 받아들여지지는 못한 모습이죠. 네, 이런 것까지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주식시장은 장 초반에 시세 오류로 소동을 겪었다라고 써있죠.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 알아놓을 필요도 없죠. 뭐 그런 일이 있었다. 예.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었더라? 예. 네, 뭐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죠. 딱 다 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 조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 다 이야기했고요.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 그래서 기술적인 이야기 좀 해보자면은 나스닥 어젯밤에 일단 상승하긴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상승으로요. 근데 전반적인 이런 조정을 극복한 것은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하방 진입을 좀 하긴 했어요. 어젯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한 거는 나스닥이 한 건 5일선에 대한 저항 테스트 한 거죠. 장 초반에 솔직히 그 제조업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저도 잘 몰랐기 때문에 제조업 지표 보고 움직여야지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조업 지표 보고 나서 그냥 시장 반응 보고 나서 거의 바로 직후에 일단 하방 진입했습니다. 제조업 지표 딱 발표되고 나서 하방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위에 꼬리를 좀 잡을 수 있게 됐고 일단 지금은 수익 중이긴 한데요. 일단 어떻게 될지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엔비디아의 상승으로 어젯밤 나스닥이 올라가면서 약간 불안합니다. 근데 분명히 아직 5일선 넘어간 것도 아니고 이 조정이 좀 더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일단 하방 진입을 하긴 했어요. 분명히 예전과 좀 달라지긴 했죠. 뭐가 그죠? 예전에 엔비디아가 뭐 했다 그러면 나스닥이 막 대폭등을 하고 했을 텐데 엔비디아가 움직여도 이제 시장이 별로 움직이지는 않는 좀 독특한 모습. 상승이 위쪽으로 움직이는 건 조금 좀 뭉그적, 조금 좀 민기적거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건 조금 좀 급속하고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5일선 아래쪽에 있으니까 일단 하방 진입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에 그 ISM 제조업 지표 발표됐을 때가 아마 대략적으로 이 정도 시기였을걸요. 예, 그래서 여기쯤에서 하방 진입하고 일단 빨리 잤습니다. 근데 아침에 보니까 다시 회복을 했더라고요. 5분봉입니다. 별로 특별히 볼 건 없고. 하여튼 그래요. S&P도 그렇고 뭐 나스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는 건 민기적, 내려가는 건 좀 속도가 좀 빠를 수가 있긴 있는데요. 하여튼 S&P 계속해서 반등시 매도 전략 하자면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쪽에 이 저항 몽태기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저기 요즘에 S&P는 아직 지금 보시면 5일선 위에 올라와 있죠. 그 나스닥보다는 조금 단기적인 흐름은 더 좋습니다. 나스닥은 분명히 어젯밤에는 강했지만은 지금 보시면은 이 결과적으로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이미 쏟아졌기 때문에 조금 힘이 약한 뭐 그런 상황이죠. 러셀 지수는 어젯밤에 조금 좀 분위기가 좀 많이 안 좋긴 했습니다. 러셀 지수 기준으로 보면 어젯밤에 올랐다 빠졌는데, 이런 모습은 어떤 단기적인 고점을 확인하는 뭐 그런 과정이라고도 뭐 볼 수가 있을 정도로 일단 분위기가 일단 좀 별로 좋지는 않아진 것 같아요. 하여튼 금리와 달러가 크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달랐다는 거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젯밤에 저기 미국 증시에서 거래된 중국 ETF들도 별로 반응이 좋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어젯밤에 5일선을 안착하는 게 아닌가 싶어 잘 보고 있었는데, 일단은 뭐 미국 증시하고 흐름은 비슷했어요. 미국 증시가 올랐다가 빠지면서 5일선 저항을 확인한 게 나스닥의 모습이었는데 전반적으로 다 올랐다 빠졌죠. 근데 지금 보시면 A50 지수 같은 것도 올랐다가 빠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국 지수도 일단 계속해서 일단 조정이 지속되겠다라는 그런 모습 일단 이야기하고 있어서, 글쎄요, 오늘 일단 보면서 좀 대응을 할 생각이긴 한데, 오늘 낮에 뭔가 좀 중국 하방을 다시 진입을 해볼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얘도 계속해서 일단 아직까지 그죠? 반등시 매도 전략 맞죠? 아직까지 5일선도 회복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이니까. 근데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 중요하다고요. 여기서 올라가기로 마음먹으면 굉장히 크게 오를 수 있고요. 떨어지기로 마음먹으면 굉장히 또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요. 지금 방향을 고민하는 그런 과정 중인데, 어젯밤에 이 중국 증시의 이런 모습은 5일선을 저항을 확인하는 모습이라, 이거는 더 아래쪽으로 순순히 가겠다라는 어떤 변화의 신호는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나 다시 위로 올라간다? 라는 그런 변화의 신호는 일단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뭔가 이거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게 일단 아직까지는 맞는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해볼까 싶긴 한데, 일단 뭐 좀 중국 증시 오늘 봐가면서 대응을 해볼 예정입니다. 다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요. 금리와 달러가 하여튼 굉장히 급격하게 움직였다고요. 금리 보자면은 이런 모습이죠. 10년물 국채 금리 어젯밤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이긴 해요. 다만 이제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금리가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거든요. 어젯밤에 또 매파적인 이야기가 또 나오기도 했어요. 카시카리 총재가 또 뭐라고 했든가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제 생각에 일단 지금은 금리는 뭐죠? 어젯밤에 크게 떨어졌다라고 해도 지금 현재 금리는 결과적으로 큰 박스권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죠?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 이유는 뭐가 있죠? 뭐 미국 경제가 그래도 아직까지 좋다. 뭐 혹은 재무부의 채권 발행 계속 지속되고 있다. 또 그리고 이 재무부의 채권 발행을 받아줄 만한 주체가 없다. 이런 것들이 또 그리고 뭐 끈적한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금리가 떨어지기 어려운 그런 금리 상승 요인들이기도 하고요. 금리가 하락할 만한 요인은 사실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금리나 기대감, 투기적인 요인, 일단 뭐 그런 거, 아니면 글쎄요 뭐 이번에 발표된 뭐 PMI 지표가 하락하는 거. 근데 사실 그걸 지금 금리의 추세적인 하락의 이유로 들기는 좀 뭐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미국 경제가 뭐 추세적으로 경기 침체로 간다, 그런 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없거든요. 벨소리가 울렸지만 그냥 녹화하겠습니다. 하여튼 추세적으로 뭐 금리가 하락한다, 아직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PMI 지표가 안 좋은 거는 이제서야 한번 좀 확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죠? 이 계속해서 금리가 추세적으로 떨어지려면 PMI가 계속 둔화되는 걸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PMI가 한두 번 둔화된 걸로 이거를 계속 추세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는 요인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거고, 하여튼 지금 금리가 하락하는 주요 원인은 어떤 금리나 기대감 후퇴 뭐 이런 거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어쨌든 박스권 여기 혼조한 구간인데 얘가 여기를 뚫고 하락한다, 조금 좀 생각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일단 개인적으로 일단 지금 금리에 관련해서 생각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이 지난 몇 거래일 동안 너무 많이 또 급락을 했어요. 약간 투기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박스권 내에서. 그래서 또 약간 단기 낙폭 과대에 지금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뭐 5일선 기준으로 해서 이격이 좀 너무 많이 벌어졌다던가, 그래서 또 그리고 중요한 지지선 전저점 부근인데 어떤 반등 시도 이런 걸 좀 할 수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박스권 내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베팅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일단 중요한 가격대까지 너무 급하게 내려왔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 낙폭이 좀 과해서 분명히 다시 반등을 좀 시도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또 다시 또 주식시장도 좀 흔들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 좀 부담스럽게 움직이고 있다 이겁니다. 어젯밤에 금리가 크게 떨어지고, 그러니까 채권 선물이 크게 올랐지만 이게 추세적인 상승을, 글쎄요, 아직까지 그렇게 보기는 조금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너무 급하게 왔어요. 또 약간 좀 슈팅성으로 좀 와가지고 조금 좀 고개를 갸우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근데 달러는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는 또 다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달러가 이렇게 약세를 보인다라고 해서 원달러 환율, 우리가 들고 있는 달러를 팔아야 될 필요는 당장은 없는데, 근데 어쨌든 달러 인덱스는 또 다시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키면서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방향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달러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은, 달러가 급락을 하면 원자재들은 좋을 수도 있는데, 근데 뭐 보이시다시피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서 그런가 원자재들의 반응은 또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을 일단 쭉 살펴봤고요. 오늘 한국 증시는 일단은 안 좋게 출발했죠. 안 좋게 출발해서 미국 증시 뭐 그러니까 약간 미국 경제가 좀 안 좋아진다 뭐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인가 봐요. 그런 것 때문에 이 코스피가 다시 조금 5일선을 다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뭐 일단 그 코스피는 반등시 매도 전략 계속해서 할 수 있고요. 이 코스피는 그 지금 변동성이 워낙 커져 있기 때문에, 그죠? 오히려 코스닥보다 적게 움직여요. 오히려 코스닥이 어제 뭐 0.3% 움직였는데 어제 코스피는 1% 넘게 움직였죠. 변동성 자체가 지금 코스피가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 같은, 네, 그 지금 워낙 변동성이 커져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들썩들썩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루 오른다고 대세 상승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고, 하루 하락한다고 대세 하락으로 폭락하는 게 아니고, 이런 어떤 큰 변동성에 좀 마음을 좀 잘 적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 좀 말씀 좀 드려봤고, 하여튼 반등시 매도 전략 계속해서 유효합니다. 5일선 따라서 일단 움직이는 것들 잘 좀 그런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그죠? 변동성 지수들도 찔끔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요까지 일단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 당장 달러를 팔아야 되고 그럴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중요한 지지선들은 다 잘 지키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중요한 지지선들 아래쪽으로 지지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급등했던 거에 대한 어떤 되돌림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요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